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강세를 보였는데요.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내수 경기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선 전국이 막을 내리며 정치 테마주도 수명을 다했습니다. 매 대선마다 승패를 가리지 않고 후보부의 테마주가 일제히 급락했던 모습이 이번에도 되풀이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SK하이닉스 대비 뒤처진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사고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았던 외국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거래일인 이날에도 같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펩트론이 장 시작과 함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 순위 또한 5단계 미끄러졌습니다. 빅파마와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기대감에 외국인의 순매수세까지 들어와주면서 연 고점을 재차 경신했습니다. 먼저 지배구조 개선과 상법 개정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지주자와 증권주의 강세가 도드라졌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된 이 지역화폐주, 재생에너지주, AI 관련주도 급등세를 보였고 남북 경협 관련 테마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탄력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줬는데요. 바이오주의 조정이 있었지만 알테오젠의 급등으로 이 지수를 견인해줬고요. AI 반도체 수요 확대 속에 소부장주 중심의 강한 상승세가 돋보였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내수 경기, 증시 부양 기대감이 커지면서 우리 시장 생기를 찾은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이 흐름 속 저희는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예. 드디어 새 정부 출범이 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기대감에 오늘 강하다 못해 좀 정말 뜨거웠던 시장이었는데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주식하시는 분들 다 좋으시지 않으셨을까요? 네. 예, 일단은 뭐 일부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전 종목이 다 상승을 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0개월여 만에 다시 또 2,700선을 좀 강하게 상승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담감들도 뭐 전혀 다 뭐 시장에서 무시를 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대내 매크로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은 좀 시장이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기존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300선, 2,400선을 훌쩍 뛰어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뭐 물론 이제 시총 상위 쪽에서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살짝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지만 뭐 바이오 종목군들, 일부 바이오 종목군들을 제외시키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들이 전업종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오늘만큼 국내 증시가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그동안에 시장에 그렇게까지 크게 관심이 없었던 기관들마저도 오늘 강세가 좀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고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수급적인 탄력도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들 당연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연 이틀 정도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기간들 보내는 과정에서 이슈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뭐 종목별로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다시 시가총액 1위를 탈환을 함으로써 반도체 섹터 그리고 AI 섹터의 훈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조금 더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와 시진핑 이번 주 금요일인가? 예, 금요일 날 뭐 만남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무역 협상에 대한 뭔가 좀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해외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 해외 매크로 상황 속에서에 대한 플러스 요인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정부 그동안 한 6개월여 기간 동안에 뭐가 됐었죠, 여러분들? 무정부 상태였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신정부 들어서고 오늘 새벽 6시인가요?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대통령으로서 임무를 좀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에 따른 이제 상법 개정 생각보다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어찌됐든 뭐 그동안에 이제 국정 공백 자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들까지도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아마 장중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빠르면은 뭐 오늘 저녁에도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라는 쪽으로 굉장히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요 종목군들 그리고 PPT를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국인들 오늘 뭐 중성 종목군들은 그렇게까지 막 시장에서 화려하게 진행이 됐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대형주 포지션 쪽에서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상당히 좀 많이 보여줬죠. 삼성전자를 제외한 SK 하이닉스가 22만 원대까지 진행이 되는 모습들이었고 그다음에 전기전자 쪽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까지 좀 일제히 끌어올리는 모습들이죠. 앞서서도 언급드리긴 했지만 일단은 뭐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정부에서 반도체 특별법 빠르게 진행을 시킬 거야라는 기대감들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세에 힘입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튀어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도 좀 보여줬고요. 뭐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이제 금융주들이겠죠. 뭐 보험 종목군들도 일제히 다 올라오는 모습들,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 일제히 올라오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은행 관련주들, 은행 지주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일단은 뭐 지수에 상승에 힘입어서 올라온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의 절대적인 수치죠. 네, PBR. 저 PBR 관련 종목군들의 일환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포인트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도 마찬가지로 특별하게 외국인들의 스탠스와 달라지는 것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섹터군들에 집중을 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뭐 관련 종목군들, 뭐 테마라고 하면 테마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니면 업종이라고 해야 될지 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테마에 가까운 종목들 그리고 약간은 좀 성장성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일단은 뭐 태영광 물론 절대적인 수치로 놓고 봤었을 때 뭐 시장을 이끌 만한 스토리는 아니긴 했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 종목군들도 일단은 이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뭐 다음 세대를 위한 뭔가 이제 자연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까지, 그죠? 연료전지 뭐 이런 쪽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2차전지, 뭐 아직까지 매크로적인 상황들 자체가 뭐 풀렸다라고 할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번 정부 들어서서 2차 전지에 대한 밸류체인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지원을 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오늘 특별하게 무너지는 모습들은 안 보여줬습니다. 뭐 LG에너지 솔루션이 다른 대형주들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중심으로 한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들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이 펩트론이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지난 간밤입니다, 여러분들. 1912가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기업과의 계약 관계, 계약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펩트론의 기술 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연일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 하한가에 잠기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다행스럽게 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 일정이 사실은 거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론 쪽으로도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 상위 쪽에 잡혀 있는 2차원지에 대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지수를 좀 견인하지 않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역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들 당연히 나오고 있죠. 뭐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추경에 대한 일정들을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추경 안에 어떤 거죠, 여러분들? 민생 안정. 이쪽이 좀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역화폐 관련주들, 코나이 저희가 일전에
4월 달에 저와 함께 같이 매매를 많이 하셨던 코나이가 상한가 들어왔고요. 유라클, 웹캡시 관련 종목군들이 일제히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STO 최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 내에서의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스탠다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기존 정부 대비해서 현재 지금 이재명 신정부가 아무래도 민주당 정권의 기조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IT, 신기술 이런 쪽에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새롭게 말씀드려서 어떻게 보게 되면 신환경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히 좀 강력하게 드라이버가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TO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도 시장에서 반응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로봇이죠, 로봇. 자, 이거 지난주에 여러분들 금요일 날 저하고 같이 공부하셨죠? 아, 월요일이군요. 월요일 날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하셨죠? 자, 우리 신정부 들어서게 되면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들 생각보다 굉장히 좀 강력한 드라이버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나라가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따라가는 것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로봇 산업과 관련된 매크로적인 상황들 자체가 상당 부분 좀 붐업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로봇주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가 전체 종목군들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6%대까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면서 대부분의 로봇주들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는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코스닥 테마군로서 좀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오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펩트론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다소 좀 아쉬운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이겠죠. 그동안에 알테오젠이 여타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엄청난 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거의 한 2달 동안.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들 할로자임과 머크사와의 특허 분쟁,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들. 근데 이게 지금 요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특허 무효 심판 개시가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면서 오랜만에 10% 가까운 상승세를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그동안에 상승을 하지 못했었던 약간은 좀 누락이 됐었던 알테오젠에 대한 주가 상승 흐름들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지수 차트, 그다음에 이제 주요 종목군들 흐름도 좀 보면서 차트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제가 짧게 시황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란톡 안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은요 저하고 같이 온라인 방송,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녁 몇 시죠, 여러분들? 8시입니다, 8시. 8시에 조금 더 구체적인 시황 이야기 그리고 시황 안에서 우리가 좀 녹여가면서 좀 볼 수 있는 섹터군들 이야기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오늘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주사 얘기도 해드리면 한없이 얘기해드릴 수도 있고요. 증권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은행주들에 대한 움직임들, 로봇주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차전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오늘 약간 좀 쉬어갔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여러분들이 6월 달에 이제 6월 달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저희가 내일까지 거래를 하고 또 금요일에 휴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약간은 내일은 조금은 좀 힘이 빠지거나 아니면 약간 좀 쉬어갈 수 있는 좀 홀리데이 리스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런 부분들로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를 둘러싼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감소가 되는 시점에서 마지막 불꽃내리를 태울 수 있는 6월달 한 달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준비한 온라인 방송 많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밑에 하단 체크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온라인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750선이에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항들이. 자, 보이시죠? 오늘 올해 들어서 YTD 기준으로 780이죠. 이 라인들까지 도전을 하고자 하는 심리가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평 자체가 밀집이 되어 있는 구간들이죠.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라인들 자체가 뭐가 된다, 여러분들?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막 5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5천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음 달에 갈 거야, 뭐 다다음 달에 갈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임기 기간 동안에 증권시장, 주식시장을 붐업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상황 속에서에 대한 상승세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기틀은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뭐 막연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면서 예를 드는 sek터가 2차원지 섹터잖아요, 여러분들. 2차원지 섹터. 2023년도, 2024년도에 가장 우려했던 사안들이죠. 단순하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4년 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쭉 기업의 가치를 단순 계산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2차원지에 많이 물려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별로 실현성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늘 바뀌고 늘 영향을 받습니다. 더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도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와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아마 답답하신 종목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57,800원이거든요. 자, 기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상단으로는 57,000원, 8,000원. 뭐 조금 더 우리가 러프하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상단은 6만 원이고요. 하단은 52,000원, 51,000원대. 이 박스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자체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아마 시장 주도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보다는 그냥 시장에 추정되는 움직임들로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삼성전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박스권 자체를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그러한 그림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 탄력도는 생각보다 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밑에 보이시는 노란톡에서도 늘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부정과 긍정을 떠나서 시장의 방향타를 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삼성전자는 보고 계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우리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종가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좀 아쉬운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전 고점이겠죠. 자, 21만 원, 22만 원대 강하게 돌파가 되는,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6월 달이면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6월 한 중순 정도 되게 되면 또 실적 나옵니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신고가 아니면은 올해 1월 달에 보여줬던 이 고가 부분들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종목까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봤고요. 내일의 일정입니다, 여러분들. 일정 늘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가 휴일이 좀 많아가지고 사실은 일정 부분들보다는 뭐 어제 있었던 대선의 결과 그리고 오늘서부터 시작되는 20일대 정부에 대한 기대감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해외 일정보다는 뭐 국내의 수급적인 분위기 자체, 투심 자체가 살아있느냐가 더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증시를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여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 해외 쪽에서 이러한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중에서 다른 거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닌텐도 스위치 2까지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좀 오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요거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이 반영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소부장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AI 시장에서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어떤 것들하고 연결이 되죠, 여러분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원전, 신재생, 전력기기 이런 종목군들까지 이 밸류체인 자체가 다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브로드컴만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이 브로드컴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증시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이것들도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국 쪽 지수 되게 중요해요.
중국 쪽 지수 좋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나쁜 게 좋을까요? 지금 수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배드 이즈 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트럼프도 지금 급하고요. 시진핑도 급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말 동안 쉬는 동안에 이 중국 내부와 관련된 뭐 루머 아닌 루머? 그게 현실이 될지 아닐지는 아직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뭐 내용들, 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의 차이진 종합 PMI 있고요. 서비스와 PMI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안 좋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 지금 실무집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금요일 날 있을 통화 내용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쉽게 말씀해서 트럼프도 지금 뻗대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고 중국 역시도 시진핑 역시도 지금처럼 막 강대강으로 가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의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발표되는 우리나라 동시간대에 열리는 지표니까요. 이런 건 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일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일정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이슈들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내일의 일정 시황 얘기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원포인트로 짚어봤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웠던 국내 증시였는데요. 실적 발표도 계속해서 예정이 되어 있고 시장의 흐름을 또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요 일정 정리가 필수적이겠다라고 언급도 주셨습니다. 더욱더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봐야겠는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을 위한 이 주요 일정 리포트부터 신정부 수혜주 이야기들까지 바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매매가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영동 전문가님과 고민이 되시는 부분들부터 또 전략에 대한 고민들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생기를 찾은 시장 속 전문가님과 전략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예. 6월 달에 대한 전략 정말 많은 분들께서 조금 고민되실 것 예, 같은데 6월 맞습니다. 어떻게 또 전략 챙겨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5월달 마지막 주소부터 6월달에 색깔이 좀 변할 거다.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약간 좀 중소형 종목에 좀 탄력적인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6월달에 뭐 오늘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고를 했던 게 사실은 5월의 마지막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주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 상승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코스피가 4% 올랐고요. 코스닥이 2% 올랐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에 대한 유입입니다. 그럼 메이저 수급들이 실질적으로 중소형 종목군들을 잘 안 건드려요.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하게 매수가 잘 안 들어옵니다. 오히려 대형주 중심으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향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5월 달도 그렇고 6월 달도 그러니까 5월 달 마지막 주와 6월 달에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색깔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들을 뭐 수차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하루 쉬기 전에 선거일 이전에 좀 신정부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를 또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수익률은 이제 그만 보시죠. 예, 저도 지겹네요. 자, 우리 5월달 마지막 주소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진행이 됐었던 종목군들 괜찮아요. 바이오비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매매를 하고 나서 또 시장에서 또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달바글로벌 뭐 이런 종목군들 뭐 여전히 15만 원 시장에서에 대한 스트릭 컨센이라고 할 수 있는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라운드 피어 값이라고 할 수 있는 15만 원대까지 움직였다가 오늘 좀 쉬었죠. 그죠? 뭐 화장품 종목군들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나쁘지 않냐?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시장이 쉴 때 막 움직였다고요.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섹터군들에 대한 변동성 자체, 상방으로서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약간은 좀 물량들이 이동을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지금과 같은 스탠스가 좀 진행이 된다,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여유 있게 또 눌림목을 통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올 거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난주 5월달 마지막 주에 한전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 트레이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태웅 굉장히 재미있었죠, 여러분들. 태웅, 그다음에 이제 G2파워 이런 종목군들을 통해서 5월달 마지막 주 역시도 시장에 굉장히 좀 순응을 하는 그런 매매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죠. 이제 오늘입니다. 오늘 이스테이드. 뭐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죠? 일단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가 뭐 우리나라 뭐 미국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제 팔란티어에 비교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코난 테크놀로지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솔트룩스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솔트룩스 AI.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 그와 더불어서 뭐 비트, 그죠? BQ AI. 그 다음에 마음 AI. 뭐 이런 종목군들 일제히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테이드가 좋아서 매매를 했다라는 개념보다는 뭐죠, 여러분들? 전체 섹터가 좋잖아요. 그죠? 전체 섹터가 좋지 않습니까? AI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모든 종목군들이 다 좋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일부 섹터 내 안에서 특출난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러한 특출난 종목이 이 섹터를 전체를 다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A, B, C, D, E, F, G 쭉 나열되어 있는 종목은 이 견인차를 따라서 같은 방향을 그려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테이드를 장중에 트레이딩을 해서 매매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요거에 대한 내용들을 뭐 짤막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게 되면 일단은 뭐 이스테이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볼까요? 이스테이드 차트를 한번 짤막하게 좀 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테이드는 일봉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차피 실전 매매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 이거를 5분봉으로 저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분봉의 흐름들을 딱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굉장히 좀 재밌는 흐름들이 나오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당일자의 데이터만을 우리가 놓고 점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오늘 시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시작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눌리죠, 여러분들? 쭉 눌립니다. 예, 쭉 눌립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쭉 또 횡보되죠. 그리고 나서 일부 대장주들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그 구간에서 이평이 밀집되어 있는 이 구간에서 다시 매수 사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구간을 저희가 한 10분, 한 15분 만에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섹터 자체가 죽지는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트레이딩 자금들이 빠져나갔다가 기존에 어떻습니까? 5분 봉상에서의 21선 이탈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리바운드게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쌍고 치고 밀리는 그러한 모습들로 하루가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세가 끝까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장중에 내가 섹터 내에서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실전 팁이긴 한데요. 끝까지 가져간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후장 되게 되면 이 친구가, 이 기업이, 이 종목이 대장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 트레이딩이 이루어지는 자금들이 여기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내일은 내일의 종목이 나오거든요. 내일은 내일의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은 또 내일의 강세 종목, 강한 종목, 시장을 이끄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당일 데이 트레이딩으로 끝내야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방송에서 하는 게 사실은 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실전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실전에서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는 어찌됐든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종목군들을 아우르셔가지고 보시는 분들, 매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일에 수익금을 쌓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종목들을 아우르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그날에
주도 섹터가 뭔데, 1등, 2등, 3등 뭔데 쭉 보는 거죠. 그 안에서 종목군들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두 종목 정도만 딱 거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두 종목이 계속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을 잡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러한 매매들이 성공 확률이 좀 높아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극단적인 변화로 나와야 돼요. 아예 시장이 빠지거나 아예 시장이 빠지게 되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종목군들의 섹터군들의 수도 한정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만 트레이딩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아예 좋아야 돼요. 시장이 아예 좋아야 됩니다. 시장이 아예 좋게 되면 변동폭이 좋잖아요. 시장이 아예 안 좋아서 국한돼 있는 섹터에 대한 변동성도 플러스고 시장이 다 좋아가지고 섹터를 끌고 가는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또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 단기 트레이딩 자체가 이 횡보장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실전 트레이딩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 오늘 또 제가 방송 끝나고 나면 공개 방송이죠. 8시에 합니다. 8시에 이러한 살아있는 팁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예요.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토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8시에 들어오실 수 있는 제가 안내 링크 발송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 한 번씩 좀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지난주 월요일 날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사실은 뭐 오늘도 6월의 시작이라고 봐요. 6월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전망에 대한 전체적인 지수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월요일장 그리고 오늘장이 지나기 전에 작성을 했던 내용들이고 현재 대부분의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6월 코스피 적정지수 밴드 평균이 2,500에서 2,800입니다. 30포인트밖에 안 남았어요. 끽해봐야 이제 1.5%? 한 2%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2,800이 넘어설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숫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뭐 물론 이제 우리가 2,800을 달성을 하고 2,850을 달성을 하고 뭐 월말 돼가지고 꺾일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뭐 경험해보지 않은 지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현재 코스피의 적정 지수 밴드는 이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까지 지수 상단을 계속 높여가면서 시장에서 평가를 내리는 긍정 요인을 체크를 하시게 되면 신정부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저PB와 관련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잖아요, 지금. 그러한 이유들 그리고 현재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신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증시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명분 자체가 바로 이거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드라이브가 세게 건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자에 상승했었던 종목군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뭐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또 하나 뭐가 있죠? 여기서 종목을 우리가 소팅을 해보자라고 했었을 때 뭐예요?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래서 오늘 부국증권, 신영증권 이런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증권주들. 그 다음에 은행주들. 이런 종목군들 움직였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오늘 밤에 빨라도 추경 예산을 갑자기 집행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면서 정책적인 스토리들 자체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주가 지수의 반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게 요 2,800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좀 욕심을 내보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한 2,900선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우리가 항상 스스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부정적인 요인들은 뭐 요거겠죠, 여러분들.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뭐 없겠죠, 여러분들.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 항소로 최종 확정까지 불확실성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되고 있죠, 여러분들? 시진핑과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번 주 금요일 날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과연 시장에다가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줄 것인가? 이런 내용들까지 해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6월 달 한 달 자체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우리가 가닥을 지금 잡아가면서 내 포지셔닝을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자,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요 내용들로 시장을 다 사.
자, 우리 뭐죠, 여러분들? 하정우가 나왔던 영화가 뭐죠? 범죄와의 전쟁 있죠. 그때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때 당시에 뭐가 나오죠, 여러분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증시에 일제히 다 들어온다. 오늘과 같이 강력한 순매수세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중소형 종목군들 매매하면서 상한가 먹을 거야. 막 20% 급등할 거야. 막 VI 먹을 거야. 이런 개념보다는 뭐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대형주 포지션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꾸려나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이 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6월 달은, 자, 4월 달, 5월 달을 우리가 수익률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6월 달은 뭐다, 여러분들? 수익금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래요. 왜? 어차피 대형주들 포지션 자체가 뭐 특별하게 뭐 대형주, 지주사 관련 종목군들, 증권주 관련 종목군들 막 10%, 20%씩 뛰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그 정도 수준까지 딱 끝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간다? 그냥 평범하게 갈 거예요. 평범하게 올라가는 과정들을 보여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비중을 태우셔야 돼요. 자, 이 종목 될 것 같아. 그러면은 기존에는 한 번 매수했던 거 2번 사고 3번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수익률은 평범하지만 수익금 자체가 덩어리가 커지는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6월 달에 하셔야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핵심 키워드다. 키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시면 돼요. 굉장히 낮죠. YTD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3등이거든요, 지금. 그죠? 5월 달에 상승분만 놓고 보게 되면 나스닥이 1등이고요. 2등이 항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가 3등이에요. 그리고 코스닥이 5등, 5위에 위치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PBR 밴드는 거의 전 세계 증시의 꼴등이에요. 이거 보고 있으면 이제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러면 이러한 저평가 국면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사주의 소각을 요구를 하는 상법 개정. 그죠? 물론 이제 배당소득과 관련, 분리과세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직은 좀 미정이고 다 후퇴를 좀 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꼭 그게 아니더라도 상법 개정에 대한 드라이브를 3주 내에 빠르게 진행을 할 거야라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게 되면 코스피에 대한 낮아진 평가 자체는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이재명 정부의 경책 정치의 방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무역 구조와 외교형의 다변화, 그다음에 남북 관계 회복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 4월 달하고 5월 달에 정부 정책 수혜주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이 있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거. 남북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네. 남북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상당히 좀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내용을 제가 방송에서 뭐 특정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이 될 수 있어가지고 사실은 히든 종목으로 빼놨던 사항들인데 자, 이거를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제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49대 41인가요? 그죠? 49대 41로 나왔죠? 그죠?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굳이 현재 이재명 정부가 대북 이야기를 선거 기간 동안에 안 하죠. 왜? 선거에 대한 결과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굳이 국민들을 분열시킬 수 있을 법한 사안들은 거의 지금 닫아놓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결과가 나온 거고 진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뉴스 언론을 통해 가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상당히 좀 많이 언급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셔야 될 스토리들로는 이제 남북관계 회복과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역 구조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수출 시장에 대한 품목 다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소재, 연료광물 공급망 안정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죠? 이 차원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좀 볼 수 있는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과 금융 쪽으로 넣고 가서 보시게 되면 AI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당분간은 허니문 기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90일 정도 됩니다, 통상. 이때는 언론도 그렇고 어떠한 기관도 마찬가지고 전혀 현재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태클을 걸거나 아니면 비판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게 굉장히 적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 좋아 다 잘하고 있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해야지 막 이런 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 이슈가 주가에 투영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오늘 일단은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이게 아마 반도체 특별법과 연계가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생각했던 것보다 연결되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레거시 쪽은 그렇게 변동성, 영향력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HBM, 밸류체인 내 종목군들 중에서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6개 한 6개 종목 될 겁니다. 뭐 이수페타시스, 뭐 리노공업, DI, 테크윙 이런 종목들, 리플로우 정비까지 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좀 유심 있게 좀 지켜보시게 되면 AI는 어느 정도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보셔야 돼요. 산업혁신입니다, 여러분들. 산업혁신. 산업혁신 내에서의 산업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방위산업은 여전히 들어가 있고 조선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 있는 게 K컬처입니다. K컬처. 이 K컬처와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엔터 관련 종목군들 3사, 4사 쪽 보시게 되면은 별로 재미가 없었죠. 갖고 계신 분들, 에이 오늘 막 지수 2% 올라갔는데 내 종목 안 올라가네 생각을 하시겠지만 많이 올라서 그래요. 네, 많이 올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오히려 또 고무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하이브죠. 하이브. 오늘 하이브가 아마 대표 4사 대비해서 가장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죠? 방시형 의장과 관련된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어떻습니까? 하이브가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 그게 뭐죠, 여러분? BTS. BTS 완전체가 드디어 이제 6월 달에 컴백을 합니다. 우리 많은 아미분들께서 고대하고 기다리셨던 활동이 시작이 되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하이브 같은 경우는 매매 포인트가 나온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하우스들의 의견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엔터주 중에서 그래도 가장 걸맞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돼라고 했었을 때 하이브를 가장 첫 순위로 꼽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게 되면 하부에 관련된 종목군들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성격하고 지금 글로벌리하게 움직이는 이 트렌드하고 좀 벗어나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이거 갖고 있으신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잠깐만, 글로벌은 원전인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들고 나온다고? 야,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시장 대비해서 올라가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까지 막 압도적으로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많이 못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저도 뭐 장중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뭐 아리백 산업단지 조성 이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AI 기반 지능형 전력망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것들일 거고요. 여전히 뭐 전력기기 이런 것들에 대한 스토리들은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이슈만으로 움직여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좀 고민을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쪽으로는 이제 코스피 5천, 주주 환원강화, 상법 개정 등 MSCI 편입. 아마 이게 핵심이 키워드일 거예요. MSCI 편입. 그동안에 MSCI 편입 될 거야 안 될 거야 우리가 고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아마 이러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증시에 완벽하게 적용이 되고 무르익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은 MSCI 편입 예비국으로 되는 순간서부터 다시 한번 또 폭발적인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러한 내용도 제가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밑에 하단은 보이시죠? 오늘 공개 방송에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리지 못했던 그 내용들과 더불어서 알파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6월의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이따른 원포인트 전략도 챙겨봤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줄 종목 한 발 먼저 찾아봐야겠는데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오늘이죠. 시간 정정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공개 방송이 8시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부 기대감에 따른 수혜주 이야기부터요. 6월의 주요 일정들까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생생하게 또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또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알아볼게요. 그럼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또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어떤 종목이 공개가 됐을지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로켓 배송 종목 어떤 종목도 들고 와주셨을지 기대가 정말 많이 되는데요. 예. 오늘 종목이요. 오늘 종목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좀 종목일까요? 대형 좋아요. 대형주를. 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익숙한 기업이실 겁니다. 자, 시장의 트렌드 따라 가셔야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 보여드릴게요. CJ입니다, CJ. CJ.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은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 딱 세 가지 볼게요. 첫 번째 뭐야? 자, 올리브영입니다. 자, 인바운드 증가에 따라서 수혜 기대가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올리브영의 가치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리브영 자체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 앵커님을 비롯한 많은 젊은 분들께서 이용들을 하고요. 대부분의 여성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 올리브영이 사실은 뭐 화장품이야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또 막상 급할 때 들어가면 음료수도 팔죠. 그러니까 뭐 외국으로 따지게 되면 뭐 드러그스토어 같은 느낌, 편의점 같은 느낌의 구성품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생활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지금 민생과 관련해 가지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올리브영에 대한 매출액과 기대감들, 가치들은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와 더불어서 지난주, 작년도, 재작년도서부터 이어져 왔던 것들이 자, 올리브영, 자, CJ와 합병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CJ에 대한 가치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요. 자, 그와 더불어서 자회사입니다, 여러분들. CJ 제일제당. 실적 괜찮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지주사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주요 종목, 그러니까 주요 자회사에 대한 실적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자,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0.5 정도밖에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잘 평가를 안 해주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되게끔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CJ의 주요 자회사들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반영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면 CJ의 자연스러운 가치 평가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CJ가 가지고 있는 자사주죠. 자사주에 대한 소각 이러한 부분들이 이어졌었을 때 주가에 대한 탄력도 부분들은 이제 시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10% 이상 상승을 하기는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증시의 이러한 상황들, 상법 개정과 관련된 상황들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사업적인 부분들까지 고민을 해봤었을 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CJ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요거에 대한 내용들, 이 기업에 대한 내용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노란 톡이죠? 참고하시게 되면 8시 방송 들어올 수 있는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J로 짚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또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CJ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가져가 보셔야겠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8시에 이어지는 공개 방송에서 더욱더 생생하게 함께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잊지 말고 또 함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 일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